기가비스를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탑티어 회사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가비스가 이제 탑티어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기가비스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이제 반도체, 기판 광학 검사나 이제 수리, 제조 납품하는 회사로서 주요 글로벌 탑10 반도체 기판 제조사들이 주 거래처로 있습니다. 뭐 FC BGA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플리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간략하게 FC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고성능 기판입니다. 고성능 기판. 우리나라에서 고성능 기판을 제조하는 데가 몇 군데 없기는 한데, 뭐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는 데는 맞지만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는 데는 뭐 대략적으로 두세 군데가 있죠. 관련된 두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영상에서 통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방에서는 이미 공개를 했으니까 체험방 입장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체험방 바로 이렇게 입장하시면 간략하게 이제 수익도 볼 수 있고, 관련된 트렌드인 정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왜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약간 좀 업황이 약간 좀 둔화된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 그렇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상하게 같은 해에 업황 둔화와 업황 회복이 같이 있는 시즌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웃기게 약간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 프리미엄 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서 마진이 좀 개선된 전망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른 이유는 아무래도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FC 기판을 만드는 제조사들의 이제 판매량을 좀, 생산량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량을 결국엔 기판 생산량을 늘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학 검사라든지 수리라든지 이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기가비스는 올해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약간 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장비를 납품하는데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기가비스가 그 전에 이제 기가비스 체험방에서도 이미 기가비스를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수리에 대해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수리가 뭐냐면은 레이저로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을 레이저로 이제 다뤄서 수리를 한 겁니다. 불량 회로를 수리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기가비스가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게 뭐냐면 바로 효율적인 문제거든요. 이 효율적인 문제는 유리기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사만 당연히 이 제품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제품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는 이유는 바로 기술력인데요. 고성능 반도체 기판일수록 선폭 회로가 좀 미세화가 요구가 되어서 고해상도 설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경쟁사가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가비스의 마진율은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평소 좀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5마이크로미터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해상도를 약간 좀 요구하기 때문에 4나노미터라든지 4마이크로미터라든지 3마이크로미터라든지 2마이크로미터까지 검사가 가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기가비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쟁사 대비에 약간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도 선두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업체는 뭐 4마이크로라든지 3마이크로라든지 2마이크로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인데 이미 얘네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선두 자리에 이미 고수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 탑티어를 품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하이엔드 제품도 가능하고 로우엔드도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이제 턴키 방식으로 가능하거든요. 제가 턴키 방식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턴키 방식은 한 번에 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믹스 전략이 경쟁력이 강하다는 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현재 기가비스가 선두에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얘네들 관련된 반도체가 미세화가 될수록 결국엔 검사 장비 자체도 미세화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믹스 전략이 통한다는 이유는 높은 것도 되고 낮은 것도 된다. 그러니까 하이엔드도 되고 로우엔드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강하다는 판단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기가비스의 이제 마진율의 수혜가 이제 전망이 되는데,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에다가 HBM 이제
4세대, 5세대 이렇게 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결국엔 독점을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높은 마진율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기존의 이제 저가용 품목을 이제 사용을 했지만,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가보시면 아시고, 거기 회사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결국엔 하이엔드 제품으로 매출처를 많이 높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도 HBM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2세대, 3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계속해서 판매가 될수록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기가비스 역시 경쟁사 대비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도체가 이 부품이 만약에 검사가 필요가 가능하다고 하면 높은 마진율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노비 약간 좀 필요한 종목인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제품의 기대도 큽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입니다. 네.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는 이제 WLP가 있고, 그 다음에 RDL 검사 장비 등이 있는데, 유리기판 장비와 그리고 이 신제품 두 개. 그러니까 따로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가 이게 아닙니다. 이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와 그 다음에 WLP와 그 다음에 RDL 이게 재배열인데, 관련된 검사 장비 등 신제품 개발에 이제 좀 착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WLP 같은 경우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고, 그리고 RDL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배선인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배선이 좀 중요합니다. 이 재배선이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TSMC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이폰에다가 이제 6세대 칩을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아이폰에서는 이미 삼성전자를 약간 좀 내팽개치고 TSMC에서 6세대 칩을 이제 납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RDL. 요게 만약에 이게 뭐냐면 아까 재분배라고 재배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데, 쉽게 말하면은 거래처가 파운드리 업체에서 얘네가 디자인을 해요. 얘네가 디자인을 하는데 회로 검사를 필요한 장비거든요. 얘네가 회로 검사를 필요한 장비예요. 여기서 회로가 재배선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반도체가 들어갔을 때 요게 CPU도 있고 모두 있고 점점점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재배열을 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재배열을 해야 되는데, 요런 데를 다 재배열을 하고 나서 결국엔 검사를 하는 게 바로 이 장비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가비스가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배선 패키지까지 검사 장비를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고성능 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칩에 대한 고성능 기판에 대한 국한 매출이 다변화의 성장을 더 크게 키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지금 기가비스가 1등이잖아요. 1등. 검사 장비 1등, 기판에선 검사 장비 1등인데, 얘네가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웨이퍼 레벨 패키지 검사 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재배선 검사 장비도 만든다고 하면 매출처는 한쪽에서 국한이 되지. 여기가 지금 매출이 한 88%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매출이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개발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서도 매출이 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고객사에서는 2025년부터 약간 좀 양산의 준비에 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기가비스 2024년 4월달입니다. 지금 곧 5월달인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결국에는 이제 생산이 되면 처음에는 좀 수율이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선 검사 장비가 이제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당연히 증가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가비스는 전반기가 아니라, 올해 전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약간 좀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고성능 기판에 국한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하여 성장화를 더 크게 키울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가비스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당연히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어떤 리스크가 존재는 하냐면,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투자를 약간 좀 낮게 할 경우,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첨단 패키지 시장 자체 규모가 예상치보다 약간 좀 하회할 경우. 그런데 이제 신제품 개발 지연이 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리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가비스는 하반기로 봐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 PC를 좀 중심으로 해서 디바이스 제품들이 좀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 시 많은
그리고 상장 시 많은 R&D 비용을 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업황 반등과 제품 지연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당연히 얘네가 뭐 제가 몇 개월을 앞을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바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에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당연히 기판 자체를 만드는 회사가 투자를 지금 낮게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FC 이제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AI 수요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 AI 수요를 이제 해당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SK하이닉스가 이제 NDVI에다가 HBM을 계속해서 납품을 독보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AI가 개화기가 되면 많은 디바이스 제품들이 나오고 많은 PC들이 나오고 많은 핸드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고성능 기판이 당연히 마련이 되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또 데이터 센터가 또 많이 유행하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제가 영상으로 좀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결국엔 뭐 고성능 기판도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기가비스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좀 안내를 드렸지만, 플리치볼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플리치볼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성능 제품이긴 한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사진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지금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은 일반 기판에 대비해서 이제 4배 정도 달하는 거를 지금 사이즈를 보게 되면 한 4배 정도가 차이 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내부 층수도 기존 대비, 네, 다층화, 이 부분을 오른쪽 다층화 두 번째를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 대비해서 2배 수준이라서 한 라인당, 그러니까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한 라인당 이제 장비 수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됩니다. 결국엔 사이즈가 커지고, 그리고 기존 제품 대비해 이제 내부 층수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고성능 기판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이나 뭐 AI용이나 뭐 많이 사용되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성능 반도체를 좀 만들기 위해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수가 많은 뭐 GPU라든지, 네, 사진 좀 닫겠습니다. 네, 고성능 이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코어 수가 많은 이제 CPU라든지, 그리고 GPU가 이제 등을 탑재를 해야 결국엔 코어 수가 약간 좀 증가를 하는데요. 이렇듯 코어 수가 약간 좀 증가를 하게 되면 반도체 기판의 크기가 확대되기 때문에 플리치볼 그리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기판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막 많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국한된 기판이 결국에는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이즈가 큰 기판을 검사하는 게 어디다? 기가비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기가비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까지, 아까 제가 공모가 말씀드렸죠. 공모가가 이제 최상단을 이제 뚫고 최상단을 뚫고 밴드를 초과하고 43,000원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1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거의 2배 이상 갔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보였고, 관련돼서 이제 업황이 약간 좀 둔화적인 모습, 패키징 자체 검사 자체가 이제 좀 둔화가 되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량이 높고 이제 저점 부위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모습은 뭐였냐면, 바로 이제 고성능 HBM, 결국에는 고성능 기판이 사용되는, 결국엔 검사 장비 업황이 약간 좀 매수세가 약간 좀 들어온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세, 거래량을 살펴게 보면은 매수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뭐다? 한 번 더 급등을 할 수 있는 무브먼트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기가비스는 이제 긴 호흡을 약간 좀 두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황 자체가 지금 둔화가 되었고, 결국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이 회복되는, 이 아이러니한 올해에 있는 그런 건데, 보통은 이제 1년 단위, 2년 단위 주기로 업황이 안 돌아오거나 이제 돌아오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기가비스에 이제 관련된 업황 자체는
안 좋았습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 안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주가적인 부분이 좀 나왔죠.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HBM 고성능 기판, 고성능 반도체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트리플 바닥, 쌍바닥, 트리플 바닥을 이제 지르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요 6만 원대까지를 약간 좀 지지해 주는 걸로 약간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격대는 뭐냐면 바로 이 종목은 제가 긴 호흡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호흡.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6,000원 저점을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52,000원에서 54,000원 사이. 네, 여기 부분입니다. 52,000원에서 54,000원 부분 사이, 요 박스권이 되겠죠. 아무래도 요 박스권. 네, 요 부분까지도 내려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1차 50% 매수가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가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이 필요하고 현재 이제 증시 자체가 개별적인 섹터 위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엔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이제 검사 장비라든지 수리 장비가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기가비스가 당연히 국내에만 매출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탑 글로벌 기업 10 기업, 그러니까 탑10 기업들에다 모두 거래처를 좀 두고 있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유리기판이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고, 이게 결국에는 초반에 수율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가비스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가비스가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검사 장비들도 탑티어인데 당연히 탑으로 갈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다? 바로 그만큼의 이제 거래처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탑10 기업에다가 모두 거래처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탑티어인 회사인 기가비스가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를 만들면 당연히 납품을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제 매수보다는 가격이 약간 좀 내려왔을 때, 그래서 54,000원에서 좀 넓게 52,000원 사이에서 매집이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는 당연하게 이제 9만원, 10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력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가비스가 지금적인 매출은 좀 잘 나오고 있지만 결국엔 매출적인 부분으로 해서 요 박스권 6만원대 밑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6만원대 밑으로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요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안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기가비스가 좀 더 크게 가려고 하면 건강한 조정은 당연히 필수죠. 예, 건강한 조정은 당연히 필수고 매출적인 부분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라든지 다른 아까 재배열 검사 장비라든지 이게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고성능 기판에 대한 이제 검사 장비의 매출처가 당연히 매출처가 다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10만원, 11만원, 더 뚫을 수도 있어요. 예, 더 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최초 타이틀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왜냐면 얘네가 이제 만드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얘네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지금 뭐 반도체가 기판 자체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생성이 되고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초기 납품 그렇다면은 결국엔 프리미엄이 붙는 거거든요. 프리미엄이 지금 많이 붙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가비스가 매출적인 부분이 엄청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만약에 얘네가 아직 개발하기 전이니까 개발을 하고 나서 들어가기엔 너무 늦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출적인 부분에서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54,000원에서 52,000원까지도 좀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가비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만약에 6만원대에서 유지를 잘 해주면은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중장기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께서는 안내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좀 기억해 주고 계시다가 그리고 관심 종목에다 메모를 해 두시다가 가격이 왔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낮게 매수하신 거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비스 이번 영상에서 좀 알아봤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린 거는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화장품 섹터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 섹터도 좀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건강한 종목 위주로 해서 좀 안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직장인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이거는 뭐 전체적인 제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안내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험방은 당연히 제가 이제 미리
안내를 다 드리고 뭐 종목이라든지 현재 트렌드가 어떻는데 이 트렌드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이게 왜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재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스팟 종목들도 간혹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종목 선별이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체험방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리 체험방에서도 이제 종목들 건강하게 잘 올리고 그리고 재료들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직 습득하지 못했던 공부 자체는 제가 뭐 강압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되실 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반도체 까지 거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바라겠고요. 기가비스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